원자의 구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전자가 주위에 돌고 있다. 전자가 있네, 그지? 다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 띄고 있고, 중성자는 아무 하나 띄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원자핵을 보면요, 양성자가 있네요, 그죠? 양성자가 있고요. 양의 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네요. 얘네들 중성자, 전하를 띄지 않는다.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띈다.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 띈다. 음전을 띄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아래쪽 자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이자 중성 원자의 전자수다. 왼쪽 2000자는 질량수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다. 자, 만일 나트륨이 원자로 11번, 질량수가 23이라고 하자. 그럼 양성자 11개, 그지? 중성 원자의 전자개수 11개. 그 다음에 질량수가 23이니까 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고. 그런데 양성자가 몇 개야? 그렇지, 11개야. 그럼 중성자가 몇 개 돼야 되니? 12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 사실 화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학교마다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자, 조금 다루고 갈게요. 자, 원자 핵이 있고요. 각 궤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면이고요. 지면에서 계단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단의 깊이가 점점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핵이 있는 거고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자, 전자가 있고 여기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에서 원자핵에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갈수록 NH가 작아져. 그래서 핵에 가까운 쪽은 NH가 크고 핵의 먼 쪽은 NH가 작고 무한대는 에너지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 값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껍질에 이름들을 붙여요. 이 껍질은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다. 여긴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각 껍질에 이름을 붙이는데 K, L, M, N 이렇게 붙였어요. 크로마뇽. 그 다음에 숫자를 붙입니다. 자, 이걸 주 양자수라고 해요. 주된 양자, 양이 정해진 입자수.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외울 때는 크로마뇽 1, 2, 3, 4 이렇게 외운다. 그 다음에 이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예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자, 요 오비탈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화원에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조금 다뤄놓고 갈게. 이렇게 생각하자. 오비탈은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알겠니?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오비탈 궤도 함수라고 하는데 일단 보자. 자, K 껍질에는 S라는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L 껍질에는 SP가 존재하고요. M 껍질에는 SPD가 존재하고요. N 껍질에는 SPDF라는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오비탈의 종류가 자세히 보면요. 주양자수가 1이면 한 종, 주양자수가 2면 두 종, 주양자수 3이면 세 종, 주양자수 4면 네 종 이렇게 존재해. 그래서 이 주양자수가 오비탈의 종류를 일단 뜻하는 거고요. 다음 S 오비탈의 종류는 다시 한 가지예요. 근데 P는 세 가지가 있어. PX, PY, PZ. 공간에 이렇게 P, X, Y, Z가 있는데 이쪽으로 배열되네, 이쪽으로 배열되네, 이쪽으로 배열되네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P는 세 가지야. 그 다음에 D는 5가지, F는 7가지 존재해. 그러면 홀수로 생각하면 돼. 자, 1, 13, 135, 135, 7개의 오비탈이 있어. 다시 정리하자. 주양지수가 1이면 한 종, 주양지수가 2면 두 종, 주양지수 3이면 세 종, SPD, 주양지수 4면 SPDF 이렇게 존재한다고? 선생님, SPDF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분광학에서 출발해가지고 분광학에서 쓰던 기호를 그냥 가져온 거야.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S는 방이 한 칸이에요. 자, S는 방이 한 칸이야. 자, P는 방이 3칸이야. 이렇게. 그래서 PX, PY, PZ가 있는 거고, D는 방이 5칸이야. 이렇게. 셋, 넷, 5칸까지 가지고 있어. 얘는 방이 7칸이야. 자, 화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다르게 설명할게요. K라는 마을이 있고요. L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M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N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각각의 마을입니다.
얘는요, K마일은 핵에 진짜 가까워요. 핵에 가까운 애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마을이 배치가 돼 있어. 이렇게 원형으로 마을이 배치가 돼 있는 거야.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마을이 배치되어 있는 거야. K란 마을은 집이 하나 있는데 방이 한 칸짜리야. L이란 마을은 이렇게 집이 좀 더 커질 수 있어. 공간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두 채인데 한 집안에 자, 방이 하나인 집하고 방이 세 개인 집을 가질 수 있어. M 마을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 공간이 충분해져. 그래서 집이 세 채까지 지어질 수 있어. 그리고 첫 번째 집은 방 하나짜리, 두 번째 집은 방 세 개짜리, 세 번째 집은 방 다섯 개짜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은 집의 개수야. 얘는 집이 하나, 얘는 두 채 짓고, 얘는 세 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S라는 집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방 하나라. 두 명이 지낼 수 있는 방이야. 그 다음에 요 S도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야. 방 하나짜리. 그 다음에 자, 요 P라는 집은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세 개가 있는 거고, 다시 S라는 집 방 두 개, M이라는 마을에, P라는 마을에 자, 방이 세 개야. P라는 집에 방이 세 개고 전자는 여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네. 자, 두 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보자. 한 방 안에는 사람이 두 명 들어갈 수 있고, S라는 집은 집이 작어. 방 하나짜리 집이고, 자, 방 하나당 사람은 두 명씩 들어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D는 다섯 칸 집이 있는데 방이 다섯 칸이야. 그러면 두 명씩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자, 얘는 1이란 숫자를 넣어준 거고, 얘는 2번 마을 2란 숫자를 넣어준 거고, 얘는 3번 마을 3주기 원소다. 이런 식으로 써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자. 핵에 가까운 마을 K마을, 두 번째 먼 마을 L, 세 번째 M, 네 번째 N. 그다음에 번호를 붙여놨지. 자, 1번, 2번, 3번, 4번 마을. 1번 마을에는 집이 있는데 집 하나당 방이 하나. 방 하나엔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다. 1번 마을에는 집이 하나, 방도 하나. 2번 마을은 집을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공간이 좀 더 넓어서 방 한 칸짜리 집하고 방 세 칸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총 방이 네 칸 이렇게 되네. 총 방이 네 칸. 됐지? 3번 마을은 자, 집이 세 집이 들어설 수 있어. 공간이 더 넓어서. 그 다음에 방 하나짜리 집, 방 세 개짜리 집, 방 다섯 개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방 개수는 일단 하나, 세 개,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여덟 개, 아홉 개네. 그치? 그래서 주양자 수가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n 껍질. 그러면 이 주황자 수는 뭘 뜻하냐면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네 채 있겠다. 그치? 오비탈 수는 방의 개수야. 방이 한 개, 여기 방 네 개, 여기 방 몇 개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그치? 얘는 16개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한 방당 사람이 2명 들어가. 그러면 2명 들어갈 수 있고, 얘는 8명 들어갈 수 있고, 얘는 18명 들어갈 수 있고, 얘는 32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전자야, 전자 개수. 자,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자. 자, 주양자 수가 1, 2, 3, 4다. 그러면 집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S라는 집, SP라는 집, SPD라는 집, SPDF라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오비탈의 종류. 다음 S라는 집은 방이 한 개야. S라는 집은 다 방이 한 개야. S라는 집은 다 방이 한 개야. S라는 집은 다 방이 한 개야. 근데 P라는 집은 방이 세 개야. PX, PY, PZ는 방이 있어. 자, B라는 집은 다 방이 세 개. D라는 집은 방이 다섯 개. F라는 집은 방이 일곱 개. 그래서 1, 1, 3, 1, 3, 5, 1, 3, 5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방 하나당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얘는 자, 여기 방 하나당 전자 두 개니까 전자 두 개 들어간다. 그지? 전자 두 개. 이건 전자 개수예요. 자, 방 하나당 전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니까 6명. 2명, 6명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총 8명. 자, 방이 하나,
그 다음에 3개, 5개다. 그치? 그러면 총 9개의 방이 있고, 방 9개당 2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18개. 숫자 잘못 써 있다. 그치? 다음, 얘는 방이 하나, 3개, 5개, 7개 들어있네. 그치? 그러면 방이 총 16개야. 그러면 방 하나당 2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32명이 들어갈 수 있다. 32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오비탈 수는 자, 주양자 수를 제곱해 버리면 돼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주양자 수를 제곱하면 오비탈 수가 나오고요. 이 한 개의 오비탈당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2n 제곱해주면 나와요. 최대 허용 전자수. 그러면 2, 1은 2, 2개까지 전자 들어가고요. 자, n제곱이 2의 제곱이죠. 주양자 수가 2니까. 그러면 2 곱하면 8, 3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18, 4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32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조금 내용이 어렵지, 그치? 전자 껍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 에너지 준위의 궤도다. 아, 이게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뭐냐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 이 계단 중간에는 공이 존재하지 못해. 여기 핵이야. 자, 공은 여기만 존재해. 그 다음에 공은 또 여기만 존재할 수 있어. 공은 여기만 존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특정 위치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해. 준위. 같은 주기의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래서 핵이 있으면 껍질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로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누가?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같은 쪽 원소는 무엇이 같아서?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기억해놔. 같은 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자, 원자번호 11번이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예요. 여기 2개, 8개, 1개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원자번호가 만약 19번이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8개, 그 다음에 1개 들어가요. 전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요. 얘도 전자 하나 잃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전자 배치의 원리.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로부터 차례로 전자가 배치되는데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요. K 껍질에 2개, L에 8개, 자, M에 8개.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배우자. 에너지 준위,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갖는 특정 에너지값, 특정 에너지 상태다.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고 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계속 계단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를 K 껍질, 여기를 L 껍질, 여기를 M 껍질, 여기를 N 껍질. 그래서 크로마뇽. 자, 숫자는 주양자 수 1, 2, 3, 4 이렇게 붙인다고 했다. 그럼 바깥쪽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좁아져. 안쪽 에너지가 높은데. 그래서 여기 궤도에 있던 전자를 여기까지 올리려면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는 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갖다가 바깥쪽 궤도로 올리려면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는 줘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적은 에너지에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지평면이야. 그래서 이 무한대인 쪽은 에너지가 제로야. 그리고 이쪽은 지하 깊숙이 파내려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계단 아래쪽이 에너지가 낮고 계단 위쪽이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주기 원소는요. 껍질수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장 바깥 전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가장 바깥 전자 헬륨만 2개. 2주기는요. 껍질수가 2개예요. 2개고 안쪽 궤도에 전자 채워주고 바깥쪽에 채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가장 바깥 전자가 2개, 3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4개, 14족 원소니까 하나, 둘, 셋, 4개. 족번호는 가장 바깥 전자 개수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얘만 2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이렇게 채운다. 다음 3주기 원소는 껍질이 몇 개? 3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전자는 여기 8개인데 자,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빵 얘만 틀리다.
화학 반응에 참여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같은 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은 다 1과 양면이 된다. 같은 쪽이기 때문에 얘는 17쪽 원소 음연이 되고요. HCl, LiCl, NaCl 이런 결합을 한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재료가 되는 결합을 한다. 재료가 되는 결합을 한다. 오케이. 다음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 화학결합의 원리. 비활성 기체의 전자비차 먼저 체크하자.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건데요.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해내라 이런 자문자로 돌아다닌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서 매우 안정한 전자빛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반응 잘 안 한다. 반응성이 적다.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자 원자 혼자 분자다 그냥. 자, 헬륨은 가장 바깥쪽 전자 2개입니다. 자, 1주기 원소인데 2개 채워졌으니까 만족. 광고용 기구에 쓰이고요. 네온은 원자로 10번이니까 안쪽에 2개 채워지고 바깥쪽에 8개 채우면서 만족. 일부 8처제다. 얘는 부인 8명이면 만족한다. 다음 네온사인 광고에 쓰이고요. 아르곤은 자 18번이에요. 양성자 18개입니다. 그러면 288. 그래서 가장 바깥쪽 8개 채우니까 안정. 형광등 충전 기체로 쓰인다. 화학결합의 원리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채워서 헬륨만 2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다. 한번 보자. 자, 리튬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예요. 그래서 하나 잃어버려서 헬륨과 같은 전자비치가 됩니다. 전자 2개짜리. 나트륨은 원자번 11번이에요. 양성자 11개, 그 다음에 전자가 11개입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1개 잃어버려서 이렇게 돼요. 껍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 1과 0이요. 그래서 1쪽 원소는 전자 1개라서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 1과 0이 된다. 2쪽 원소 베를린 같은 경우 원자번호 4번입니다. 양성자 4개, 전자 4개예요. 그럼 그냥 2개 잃어버려 귀찮으니까. 그러면 헬륨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되면서 안정화되고 2개 잃어버렸으니까 2과 0이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야. 안쪽에 2개, 8개 채우고 2개 남아. 2개 잃어버려 그냥. 그러면 자 12개.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2과 0이요. 그래서 2종 원소는 전자 2개 잃어서 옥텟 규칙 만족. 다음 13종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3개야. 3개 잃어버려요. 그러면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네온 같은 전자 비치가 되면서 자 전자 비치는 똑같아요. 하지만 핵 전향이 이쪽이 크죠. 그래서 3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3종 원소는 전자 3개 잃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3과 0이 돼요. 15족 원소는 가장 바깥쪽이 5개야. 15족이니까. 그러면 전자 3개 가져와. 3개의 전자를 가져와서 8개 채워버려. 그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되면서 자, 음연이 됩니다. 그래서 15족은 가장 바깥쪽이 5개니까 8개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3개 가져오는 거야. 3개 가져와서 8개 채운다. 그래서 자, 인 같은 경우 3개 얻어서 8개가 됩니다. 5개에서 8개. 3개 얻은 거지. 그지? 그리고 아론 같은 전자 비치가 되면서 안정해. 그래서 15족 원소는 전자 3개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한다. 16족 원소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 8번. 양성자 8개, 전자 8개. 그러면 몇 개 더 가져오면 8개가 되니 그렇지. 2개 전자 가져오면 돼. 2개 전자를 가져와서 8개를 맞춥니다. 그러면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과 음이온. 네온 같은 전자 비치가 된다. 황은 자 16족 원소죠. 그러면 2개, 8개, 10개 채웠으니까 6개 채웁니다. 2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다. 그치? 2개 전자를 더 가져오면 돼. 그래서 2개, 8개, 8개 채우니까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2과 음이온. 아름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된다. 그래서 16족 원소는 2개 모자란 거야. 8개에서. 그러니까 2개 얻어.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한다. 다음 17족 원소는 가장 바깥쪽이 7개예요. 그럼 하나 얻으면 되겠다. 그지? 1과 음이온. 네온 같은 전자 비치. 염소는 7개니까 하나 얻어. 그럼 아름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되면서 전자 하나 더 얻었으니까 1과 음이온. 18족 원소는 전자를 유치도 얻지도 않아요. 다 만족해. 8개, 8개. 오케이.